네, 개인이 시장을 믿고 있는 듯 개인이 받쳐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수급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SK 하이닉스도 91만 7천 원 현재 보이면서 6%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추가 상승에 대한 매력 그런 부분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김한지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겠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필두로 시장에 더 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실적으로 보면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원래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한 번 뭐 형성이 되면 네네. 보통 한 3년, 4년 정도 가는데 이번엔 특히나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뭐 내년 정도까지는 반도체 D램 가격이라든지 네. 또 반도체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요. 네. 전통 D램, 낸드 또 HBM 전부 호황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실적을 기대치 이상으로 달성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EPS가 뭐 잘하면 2만 원, SK 하이닉스는 뭐 EPS가 한 16만 원까지도 지금 뭐 증권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일 낙관적인 수치 기준으로요. 만약에 이 정도의 가장 최고의 낙관적인 전망 실적이 충족된다면 반도체 사이클의 좀 순환성, 시클리컬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네. 주가는 지금보다 한 50% 이상은 상승 여력이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뭐 이게 뭐 쉬지 않고 간다는 말씀은 아니고 뭐 기술적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외국계 증권사나 우리 증권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걸 좀 전달해 드린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코스닥이 1180까지 갔습니다. 이게 코스피가 3000에서 5000 너무 빠르게 가다 보니까 지금 뭐 코스닥도 레버리지 투자도 엄청 붐이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ETF 살려고 하는데 교육 안 들으시는 분들은 또 못 들어가고 그래서 뭐 서버가 마비되고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지금 코스닥은 1100선을 넘었는데 300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목표를 거기로 좀 잡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현실 가능성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3,000포인트면 언젠가 네. 가겠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기 좀 어렵고요. 네. 사실 기술적 조정, 그러니까 빨리 달릴수록 뭐 조정은 가까이 온다라는 이제 격언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은 조금 주가 과속에 대한 부담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1월 말인데 달이 바뀌어서 2월 초가 되면 한 번쯤은 뭐 기술적 조정이 충분히 나올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약간 가벼운 종목들 중심으로 좀 코스닥이 형성이 되어 있고 뭐 반도체에 비하면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있고 또 바이오도 굉장히 훌륭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뭐 코스닥이 유망해 보입니다만은 네. 다만 이제 조금 과속에 따른 기술적 조정이 좀 임박한 거 아닌가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들으니까 좀 내심 공감이 되는 게 인생도 그렇듯이 매번 좋을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옳은 거에 대한 뭐랄까요 차곡차곡 다지는 그런 내공이 필요한데 지금 훅 간 느낌이 있어서 기술적 조정은 나올 자리일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되는데 박사님께서도 봐주시니까 좀 그런 부분 좀 주의해서 투자 전략을 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호적인 정책 모멘텀을 또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67개 어떻게 보면은 기금의 여유 자금을 코스닥이나 벤처에 투입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1,400조 원 또 기금 운영하는 연기금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사업에 기회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도 뭐 업종 쏠림이 있고 또 뭐 코스피도 사실은 뭐 지금 G2, 빅2 종목이 정말 뭐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실적 측면에서 지금은 뭐 에이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좀 누가 그러더라고요. A, B, C, D, E, F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요? A는 그게 이제 뭐죠? 자동차, 예. 오토고요. 예. B는 바이오, 예. C는 칩, 뭐 반도체를 칩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다음에 D는 방산. 예. 뭐 방산에 뭐 조선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 네. 그다음에 E는 이제 전력. 그다음에 이제 F는 이제 지금 금융인데 지금 배당 분리 과세하고 또 원화가 조금 강세로 돌았으면 원화 가치가 안정되면 좀 수출주에서 내수주 쪽으로 살짝 돌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금융주 지금도 뭐 잘 나가고 있지만 조금 2월, 3월 배당 분리 과세 이런 그 자본의 큰 자금의 머니 무브 현상을 조금 노릴 필요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전략 수출 산업에 주목하되 수출주 안에서는 조금 돌아갈 거고 리더십은 반도체가 같대 나머지 전략 수출 산업도 괜찮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안정될수록 금융이나 내수주도 좀 주목하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렇게 지수가 잘 가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또 빠르게 나오는 그런 특징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업종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다 포트에 담고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박사님은 경제 전반적으로 워낙 탁월한 분석가이시니까 궁금한 부분이 지금 미국 경제요. 호황인가요? 불황인가요? 너무나 그 데이터마다 분석 자료가 좀 엇갈려서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박사님의 진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도 예. 헷갈립니다. 예. 네, 지금 월가 이코노미스트 다 헷갈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한마디로 미국 경제가 어떻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며칠 전 뭐 FOMC에서 뭐 성명문에서도 밝혔고 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듯이 미국 경제의 활동은 굉장히 지금 좋다, 좋은 편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은 싣고 있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아직까지도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네. 것이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작년 혹은 재작년보다는 미국 경제가 식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GDP 데이터라든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생산 활동이라든지 또 소비가 제일 중요하죠. GDP에서 70%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소비를 옥죄일 수 있는 고용 컨디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는 미국 경제는 올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낮다. 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경기가 순항할 것 같다. GDP 증가율로는 뭐 지금 1분기 GDP 증가율이 약간 뭐 좀 주춤해서 아틀란타 여름 같은 경우에 4.4%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뭐 엄청난 거죠.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적어도 한 2%대 중반,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거든요. 그러니까 2% 중반 하면 미국 경제 올해까지는 호황일 거다. 그러니까 소비를 완전히 조금 증발할 정도로 조금 억누를 정도로 고용 시장이 급격히 식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네. 최근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고용 격차라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어느 정도냐, 그 차이가 이제 노동 격차인데 이게 노동 시장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런 노동 격차 지표가 굉장히 좀 쇼크성으로 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심은 가져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경기는 조금 예고 없이 나빠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미국 경제에 너무 조금 그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상태,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자본 투입이 경제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동성이 몰리는 경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금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장기 금리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금리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올해는 뭐 11월 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리를 뭐 한두 차례 더 내릴 거고요. 뭐 한 번 내릴 걸 두 번 내리고 세 번 내린다 이런 말씀이고요. 물론 이제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뭐 물가가 올라가는데 연준 위원들이 아무리 신임 뭐 트럼프의 복심인 연준 의장이 임명되더라도 얼토당통하게 뭐 금리를 내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애매한 경제, 약간 골디락스 경제 요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아마도 한 2번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2023년에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그랬듯이 올해는 이제 단기채를 팔아서 장기채를 매입하는 등 시장 금리를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기 금리와 모든 소비자들의 대출 금리가 연동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무리수를 둘 거라는 점, 이런 측면에서 장기 금리가 한 4.4 정도, 4.5를 넘지 않는 선에서 4% 초반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문제는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아마 11월, 12월부터는 미국의 국채 발행량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스케줄이. 네. 그래서 공은 연말 혹은 내년 연초로 조금 길게 넘어가는.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뭐 주식시장이 금리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요동을 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좀 경감될 가능성이 네, 있군요. 예. 그러면 박사님, 환율은 어떨까요? 또 미국 쪽에서 환율 관찰 대상국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환율 보니까 1,438원, 어제 대비해서 4원은 올라갔네요. 예, 환율단 어떻게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어디다 잡아야 되는 걸까요? 네, 그 관찰 대상국은 뭐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경상 수지 GDP 대비 3% 이상 국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독일, 뭐 스위스 포함해서 중국, 일본 10개국이 지정됐고요. 네. 그런데 뭐 지금 환율은 사실은 조금 약달러가 트럼프가 조금 용인하는 발언을 했고, 물론 베센트 장관은 반대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올해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조금 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조금 달러 약세 환경을 트럼프는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뭐 트럼프가 꼭 만든다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어제도 뭐 환율이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험이라든지 또 매파적인 FOMC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달러 약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조금 달러 인덱스 95 정도로 조금 안정되는, 혹은 95 밑으로 살짝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저는 올해 달러 약보합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삼성, SK 잘 갈까요? 더해서 더 많이 하는 질문, 금과 은 얘기입니다. 이 귀금속들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뭐 장기적으로는 금 가격 계속 가겠죠. 중앙은행들이 계속 사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많이 올랐고, 작년에 70% 금이 올랐고 은은 170% 올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연초부터 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이 좀 임박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은 가격이 금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면 금도 조금 상투에 가까웠다. 기술적 조정입니다. 지금 금은 비율이 역사적 평균이 80인데 지금 40까지 은이 쫓아왔거든요. 그래서 은이 조금 더 강하면 그 조정이 금, 은 둘 다 기술적 조정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급격히 오른 자산 가격에 대해선 일시적인 조정, 기술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면서 투자에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요할 때마다 또 모실 테니까 좋은 인사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